여러분들이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체포되면 어떡하냐, 구속되면 어떡하냐 하는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리도 없지만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검찰과 경찰이 너무 지금 분위기 때문에 오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직 정보사령관 군인을 현역 체포했잖아. 이거 불법 체포.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감금이야. 그리고 지금 뭐 자기는 무슨 뭐 정의롭게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봐줄 줄 알고 뭐 떠들어댄 사람들 다 구속됩니다. 구속됐잖아. 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논리적으로 딱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뭐 박찬대는 해야 된다 뭐 그러고 있고 헌재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추미애가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민이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래. 민주주의 훼손이래잖아 임마. 저 연예인인 척한 저 한동훈은 네가 연예인도 아니면서 저거 폼 잡고 야.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추잡하게 아니, 자기 탄핵에 찬성했고 그러고는 또 뭐 SNS에다가 또 막 올려놨더라고. 자기.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서 네. 그 관용차에 그 위에 이거 발 디디는 데 있지. 또 거기 올라가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나 이런 나는 저거 끝까지 생쇼를 하대. 아니 그리고 저거 당대표 이제 끝났으면 당대표 차 타면 안 돼. 개인차 타야지. 왜 관용차를 타? 저 봐. 저거 올라갑니다. 저기서 저요. 저 올라가서 발 딛고 올라가서 보니까 영끌해가지고 한 딸들 다 탁탁 긁어 모았는데 그래봐야 얼마 안 돼. 몇십 명. 한 50명 나왔다. 아 50명도 안 돼. 왜냐면 네. 유튜버들은 유튜버들은 아니지. 자기 이거 촬영해서 이거 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거고 기자들 유튜버 빼놓으면 저거 몇 명 돼? 몇 명 되지도 않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저거. 네. 마지막까지 영끌했는데도 이제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떨어져 나간 거죠, 하야말로.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 아니 마지막까지 탈탈 털리고 나가는 아니 그러니까 진면모를 보니까 네.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네. 게 한동훈이가 네. 배신자 해도 저 정도 마지막까지 보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제 저녁에 한동훈 뭐 친한 게 어쩌고 뭐 모임 비슷하게 뭘 했는데 보니까 박상수가 글 올린 거 보니까 나온 사람이 서범수, 박정아 그리고 한지아 의원은 그 셋이더라고요. 그렇게만 나왔어? 네. 다 안 나왔어 나머지는? 나머지 하나도 없어. 의원은 그 셋이고 나머지 야. 무슨 대변인 했던 그 의원 아닌 왜 원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4-5명. 야, 그게 다야. 그 3명밖에 안 나왔어 의원은. 3명밖에 안 나왔어. 야, 하기야 뭐 장동혁은 뭐 욕지거리 하면서 싸웠으니까. 네, 장동혁, 진종호는 자기는 안 찍었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욕지거리하고 싸웠잖아, 장동혁은. 고동진도 자기 안 찍었다 그러고. 그렇지. 다 안 찍었다고 하니까 없어. 진면모를 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친한계라는 게 몇 명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태, 김예지도 안 나갔어 거기에. 조경태 조경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난리 쳐놓고? 조경태는 친한계가 아니라 친조경태계예요. 친조경태야. 지금도 조경태는 무슨 장사를 하고 있냐면 또 비대위원장 하고 싶어가지고. 에이씨, 야, 탄핵에 찬성한 사람 비대위원장, 아니 반대한 사람 비대위원장 시키면 안 된다. 절대 조경태 안 돼. 안 돼. 조경태가 지금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뭐 여기저기 얘기해가지고 자기 비대위원장 시켜야 된다고 난리야 난리. 기구 앉았네. 네? 그러니까 모든 하여간 뭐 자리만 났다면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냥 껄떡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지. 조경태는 아무 그게 없어요. 아니, 근데 저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고 겉으로는 아주 친절해. 그렇죠. 그거에 쏘가요. 나도 그거 많이 쏘았어. 그래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번에 하는 짓 보니까 이거 완전 욕심 꾸러기에다가 완전히 이거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육선을 했죠. 5선이 아니라 6선이야. 6선이. 그렇게 쳐먹었네. 최다선. 그때도 원내대표, 당대표, 국회 부의장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못하지. 저 행태가 저러니까. 안 돼. 행태가 저러니까. 비대위원장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안 돼. 조경태는 저거 다음에 지역구에서도 안 될 걸. 공천을 안 주죠, 공천을. 요번에 공천을 준다 해도 지역 구민들이요 지금 완전히 열받았어. 조경태. 저 정도로 배신할 줄은 몰랐다. 아내 전화해 보니까 부산에 우리 또 후배들 있잖아. 아주 일을 간대 지금 조경태. 그런 놈인지 몰랐다. 온갖 땅을 다 돌아다녔어. 좌우. 그러네. 저 색깔이 색깔만 봐도 알잖아. 한나라당 뭐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가다가 또 다시 더불어민주당까지 한 다음에 다시 새누리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화려하다. 진짜 안 다닌 당 없이 다 다닌.
벙커스 수준이래. 저 국회의원 된 것도 당도 진짜 다양하게. 아니 원래가 또 시뻘건 좌파였고, 네. 근데 확실히 전향했다는 말도 안 하고 저렇게 물타기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가 확실히 본전이 나와요. 아 한동훈 아니 한동훈은 뭐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는- 않는다고 자기가 포기하지 뭐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뭘 포기하지? 예. 이번에 이제 아마 뭐 지지율 조사 같은 거 나오면 한 3%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대표도 끝났기 때문에. 7로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지. 이제 네, 한 번은 더 하겠죠. 한 편은 더 할 텐데. 라일락님 감사합니다. 원재인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존재감 없어져. 아니 그러니까 어제 사퇴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까지는 기사 몇 개 나다가 오후부터는 싹 존재가 없어졌어. 이 네. 우리나라 한국인으로 음. 유엔 사무총장 하던 네. 그 반기문도 잠깐 반짝하다가 누가 요즘 반기문 얘기해? 아직 얘기하냐고 누가? 그때 딱 3주 만에 박살났죠. 그러니까 저 한동훈도 이제 얘기도 네. 안 해. 이제 대머리 보순 모습이 나오면 그때 화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건 뚜껑 아니면은 벗은 그거 모습. 아니면 안 돼. 그거 아니면 안 돼. 용비어천과 넥타이를 네. 또 메고 나왔더라. 그 그게 뭐 넥타이 얘기죠. 난 뭔가 했네 그게. 그게 용비어천과 넥타이야. 어. 그런데 오늘 같은 요번에 사퇴하면서 무슨 왜 용비어천가를 해? 배신해서 사퇴하는 건데 용비어천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모양이야 쟤는. 저 폼 봐. 저거 손 하나 피는 것도 저렇게 아나운서 폼으로 저건 또 9시 뉴스 앵커처럼 또 서서 하는 거 있잖아. 왜? 그 폼 쟤네 그 폼 잡네 또. 아니 그 조국이나 홍정욱도 객관적으로 둘 다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잘생겼지. 조국이나 홍정욱도 이 왁구 장사는 안 했어요. 맞고 장사. 자기 잘생겼다는 식으로 자기 스타일 좋다는 식의 그런 건 안 해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안 해. 네,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소박하고 소탈하고 저기 뭐 그냥 뭐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저렇게 무슨 스타일 장사를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잘생겼으면 모르는데 아니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 너무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러나? 대머리 컴플렉스가 있어. 대머리에 키 높이에 뽕에 뽕에.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홍정욱도 저런 얼굴 장사는 안 해요. 안 하지. 어?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멋쩍어. 다른 얘기하지. 어우 잘생기셨어요. 그럼 아유 뭘 에이, 뭐. 아니에요. 그럼 뭐 진짜 잘생겼죠. 아버지에 비하면 전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이러지.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이거 넥타이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마지막까지 네. 한동훈 안 봐서 그래도 좀, 아우 한동훈 좀 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좀 뭐 됐어. 윤 대통령의 신모 언려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거나 조국과 한동훈이 다 정리가 되잖아. 정리 그런 어떤 곁다리든 다 정리되고 사실상 이제 이재명 문재인 남은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금 대선이에요 사실상. 그렇지. 아니 대선을 국민들이 안 하고 헌법재판소가 하냐 법원이 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지금 사실 진검승부야. 진검승부야. 예, 이재명은 법적으로 하면 지금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지나고 150일 남은 거고 윤 대통령은 이제 180일 시작한 거잖아요. 헌재에서 둘 다 법에 180일, 3개월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누가 지금 핵심이야. 먼저냐? 누가 먼저냐? 이게 핵심이야. 아니 근데 그건 어떻게 돼? 이재명이 이게 이놈이 또 저거 했더만 저 재판 기피 신청했는데 그 받아들여졌다는 건 뭐야 이게? 아니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재판 기피 신청을 하면 일단은 재판이 정지돼요. 근데 법원에서 그냥 기각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러면 또 이제 항고하고 재항고 해가지고 시간을 끌잖아 이놈이. 시간 끄는 거죠. 근데 그건 대북 송금 사건만 시간 끄는 거니까. 선거법은 상관없는 네, 겁니다. 선거법에다가 기피한 선거법에서 피선거권이 박살되는 거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선거법하고 위증교사가 중요하지. 지금 다른 사건은 어차피 지금 이 속도상 이게 안 되는 건데 지금 그 선거법에서 이거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안 받으면 재판 진행이 안 되거든요. 안 받고 있더라고 저게. 한 번 안 받고 두 번째 보냈는데도 안 받을 것 같아서 오늘 지금 보니까 아예 고등법원에서 공지.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그렇게 했고요. 그건 이제 공시하는 순간 그냥 효력이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집달관한테 집달관 송달을 시켰어요. 집달관. 네, 집달관이 직접 들고 그러니까 우체부들이 하면 안 받아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럼 그냥 패문부제 해가지고 집달관은 그렇게 안 하고 찾아가니까 가서 주거나 아니면 진짜 당사까지 쫓아가서 줘요. 그렇지. 네, 집달관은 그런 식으로 줍니다. 어. 집달관 송달이 가장 확실한 건데 집달관 송달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뭐 내일이면 무조건 도착해요. 그리고 그 국선변호 안내를 했다는 건 뭐냐면 너 변호사 안내 안 하면 내일 국선변호인 바로 지정해준다. 그렇지. 그래야지. 네, 그 얘기야. 국선변호 제대로 한번 걸려볼래 우파한테? 네. 너 이게 아니 국선변호는
뭐 이거 자동으로 돼 아니면은 그냥 뭐 선택을 해야 돼. 그냥 아무나 지정하는 거예요. 아무나 지정하지. 네, 재판장이 그냥 지정해요. 우파한테 한번 꼴통한테 한번 걸리면 저거 뭐 이렇게 죽어가려는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거야. 그냥 재판장이 그냥 아무나 지정하는 거기 아 때문에. 재판장이. 예, 국선 변호인 안내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아 좋아. 국선 좋아. 변호인 임명되는 순간 국선 변호인이 빨리 기일 잡아달라고 해버리면 우파한테 걸려가지고. 그렇지. 그럼 기일 잡히면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러면 또 이제 사선 뭐 임명했네 어쩌네 저쩌네 해봤자 소용이 없다. 아, 그리고 자, 빨간 국민의힘 비대위는 어떻게 보세요? 누구 해야 됩니까 이거? 아 이게 진짜 참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외부 수혈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왜냐, 영망만 데려다가 해서 안 되니까. 한동훈 때문에 그래. 예, 이제 용병은 안 된다. 아니 한동훈 때문에 질린 거야. 예. 그 내부에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외부는 이제 한동훈한테 완전 질렸대. 예. 그래서 당의 중진 중에서 아 예측 가능하잖아요. 당의 중진에서 하면. 뭐 예측 가능하잖아. 예? 그치? 특별히 이상한 짓 하거나. 근데 이제 저렇게 외부는 질려버렸잖아. 그래서 그럼 뭐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원희룡도 하마평 오르지 원희룡. 네. 근데 이제 권성동 겸직 얘기도 나오고 원희룡, 김무성 얘기까지 있는데 김무성은 아니라는 거고. 김무성 안 돼. 그건 안 되지. 아니라는 거고. 김무성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지금 결국 제가 볼 때 권영세 의원이 적합한데 권영세 의원이 본인이 그렇게 썩 하려고 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왜냐하면 얘기가 있어요. 권영세 스타일은 신사야. 네. 그래서 피를 묻히기를 좀 여기 약간 지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네. 그래도 권성동만 해도 그래도 의리맨이고 약간 그 모험을 좀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이 권영세는 이 모험이라든가 피 묻히는 걸 좀 꺼려야 하기 때문에 네. 안 맡을 가능성도 있어요. 요번에는 피를 묻혀야 되거든. 목숨 걸어야 돼. 윤 대통령하고 이거는 함께. 윤 대통령과 함께 목숨 걸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럴 때 비대위원장용이 누구냐 이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네. 때. 정말 중요합니다. 섭불리 얘기를 못 하겠네. 네, 이거 저도 좀 그래가지고 중요해서. 무슨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근데 지금 뭐 결국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탄핵 심판이죠. 여기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나는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나갈 걸로 예측합니다. 네.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결기가 있던데. 아니 이제 한판 뜨자 이거야. 한동훈이 빠지고 나니까 뉴스가 여하고 야하고 딱 정리가 돼. 네, 정리가 돼서 색채가 딱 드러나게 뉴스가 나요. 이래야 돼. 그럼. 이래야 되는데 한동훈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럼. 아니 한동훈은 야당인 저거 봐. 여당인데 야당인 것처럼. 저거 봐. 윤석열 헛소리하고. 측에서 올라온 게 내란죄 성립 안 된다. 저 탄핵 법정서 내가 의견을 피력하겠다. 네. 이것도 나왔지만 이제 부정선거 증거를 탄핵 재판에서 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또 어제 오늘 나온 이제 첩보 뉴스 이런 게 뭐가 또 터지냐면 포렌식을 했다.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상당한 자신감이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자신감 있는 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사가. 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수사하고 탄핵 심판의 변호인을 따로 구성한다는 건 뭐냐면 수사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막 초스피드로 하고 있잖아요. 요쪽에 대해서 대응할 검찰 출신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는 거고 이 탄핵은 이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하고 준용돼서 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잘하는 그런 법원 출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좀 이렇게 별도로 해가지고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수사와 탄핵을 헌법재판소를 따로 대응하겠다. 이쪽은 이제 헌법재판관 출신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법원 출신 중에서 형사재판에 능하게.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사건이 헌법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검찰은 김용현 장관을 일주일 전에 구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18일 날로 구속영장을 연장해요. 28일인가까지가 구속영장 기한이에요. 그럼 28일 전에 기소해야 돼요. 나머지 장군들도 올해 안에 대충 다 기소를 해야 돼. 그러면 기소가 되고 나면 검찰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기소 이후엔 수사를 못 합니다. 한번 기소하고 나면. 근데 석동현 변호사는 어때? 네. 나는 석동현 변호사는 아마 변호인단에 들어가기보다는 변호인단에 들어가서 변호를 하기보다는 외곽에서 이런 어떤 그 언론 상대로 뭔가 얘기해서 서포트? 네, 그런 정도를 맡을 가능성이 높고 조금 약한 네. 것 같은데 대통령의 친구인데. 네. 근데 지금 석동현 그러니까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인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호인단을 돕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차피 변호인단이
뭐 10명, 5명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100명 단위로 필요해요. 우파 변호사들이 다 해가지고 100명 그렇지. 단위로 들어가. 분야별로 임무를 맡아가지고. 네, 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 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네. 많아요. 뭐 도태우, 박주현 뭐 등등 뭐 많아요. 거기도 꼭 저 집어넣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부정선거와의 싸움이니까 네. 부정선거 판 끝내면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체포되면 어떡하냐, 구속되면 어떡하냐 하는데 현직 대통령은 체포가 안 되지. 네,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리도 없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리도 없지만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집행되면은 네. 그거는 그다음에는 이제 밀란이 일어납니다. 네. 그거는 큰일 나는 행동인 줄 지금 알고. 검찰과 경찰이 너무 지금 분위기 때문에 오바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오버하지 말아야 돼. 오바를 하고 있는데 오바했다가 나중에 만일에 큰일 윤 나요. 대통령 헌재에서 이거 기각되는 그건 순간 내란죄가 되지 그건. 저 사람들 다 직권남용은 직권남용이지, 무조건 무조건. 직권남용에다 하고 지금 제가 볼 때 이미 직권남용으로 문제될 만한 사안이 하나 있는 게 지금 현직 정보사령관 군인을 현역 군인을 체포했잖아. 경찰에서 체포했거든요. 이거 불법 체포입니다. 불법 체포지. 네, 불법 이거 불법 체포 그다음에 감금. 네,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감금이야 이거. 형법 제 124조를 보면 123조가 직권남용이고 124조가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인데 이 7년 이하의 징역죄거든요. 수사기관이 불법 체포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저 죄를 보시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직권남용해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일단 왜 저게 직권이 남용이냐면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경찰이 수사를 하는지 공수처가 수사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결정이 안 됐잖아. 네, 명확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막 오바를 한 거거든요. 거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인식,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야. 어. 자기가 이 사람을 진짜 체포하겠다는 고의, 불법 체포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러니까 불법 체포. 불법 체포. 불법 체포에는 충분히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보사령관은 저 고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사령관은 지금 그 취약한 정신없으니까. 상태니까 지금 막 이게 막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야 돼.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야 돼. 고발해야 돼. 시민단체에서 저 고발해야 돼. 저 경찰을 고발해야 돼. 자, 자유대한호국단. 네. 자, 빨리빨리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저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한 거에 대해서 저 긴급 체포 더 불법이에요. 그렇지. 영장도 안 받고 한 거야. 긴급 체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이거 고발 들어갔을 했다. 걸 누가? 네. 고발 들어간 저 거 바로 같은데. 고발해야 됩니다. 바로 고발 들어간 네.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를 막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오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직권남용이에요. 그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지금 고발을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자유대한호국단도 그렇고 지금 쭉쭉 들어가고 있는데 고발된 것도 같은데. 음. 저 송호선님도 고발했습니다. 네. 저놈들. 지금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에 관한 걸로 송호선님도 지금 고발장 넣었어요. 저런 거를 다 고발을 해놔야 나중에 가서 딱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일단 기소가 다 됐다거나 했을 때 바로 또 상황 바뀌어가지고 다 저 그렇죠. 사람들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참에 윤 네. 대통령이 내가 섣부르게 예단을 하면은 네. 싹 정리를 할 것 같아. 반체제 척결이라고 그랬잖아. 네. 반체제 척결과 부정선거 수사 밝힌다는 건데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것 같아요. 반체제는 저런 놈들 저렇게 설치고 막 체포하고 이런 놈들 요것들 반체제로 가는 거야 이제. 그리고 지금 뭐 자기는 무슨 뭐 정의롭게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막 떠들어댔던 특정사령관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앞에서 민주당이 봐줄 줄 알고 뭐 떠들어댄 사람들 다 구속됩니다. 구속됐잖아. 네, 국정원 1차장 했던 홍장용인가 거기 이제 잘렸는데 홍장용이 가짜뉴스 만들어낸 뭐 체포 명단이 어쩌고 하는 거. 저 똥별 다 구속시켜야 돼요. 야, 질질 짠 군인들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저게 지금 뭐 일부 군인들이 구속되고 김영현 장관이 구속됐으니까 무슨 내란죄가 인정된 걸로 지금 착각을 하는데 내란죄가 인정됐다기보다는 지금 법원 판사들도 지금 어떻게 영장을 안 내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괜히 네. 휩쓸려서 그러니까 영장만 내는 거지. 일단 20일 지나면 제가 20일 안에 기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소를 딱 하는 순간 검찰은 손을 띄거든요. 그럼 이제 법원의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법원에 저 사람들 이제 지금 구속된 사람들 보석 허가부터 보석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 다 보석해줘요.
보석해줘야 돼. 네, 왜냐하면 내란죄 성립 여부부터 따져야 되는데 지금 내란죄 성립 자체가 지금 불투명하거든. 그런데 저걸 잡아놨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거든. 아니 그리고 무죄 나면.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범죄 이런 게 아닌데 네. 군인을 일반 경찰이 체포할 수가 있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불법 아니야.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불법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군사 재판에서 헌병이 다루고 아니 군사 재판에서 해야지. 검찰에서 바로 이 사람들 군사법원법상 군검찰이 해야 되는데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이거 경찰이 했다고 바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승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긴급 아니 이거는 영장을 기각한 것도 아니고 긴급 체포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불법 체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법 체포. 영장을 낸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오도록 우리가 지금 그냥 지치지 않는데. 분위기가 막 국회에서 막 하라 그러고 막 하니까 그냥 무 떠가지고 자기들이 신나서 무슨 엄청난 수사권이 있는 줄 알고 막 체포들을 하는데 말이 체포지 저거 나중에 불법으로 밝혀지면 그 체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 다 날아갑니다. 지금 다 날아가요. 분위기가 예. 언론도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 일단 탄핵이 되고 나니까 목표가 분명해졌어. 바뀌기 지금 네. YTN 사장이 명령했잖아. 네. 부정선거 이거 집중 한번 취재해라. 팩트 체크해봐라. 팩트 체크해봐라. YTN 사장이 나오니까 물론 YTN의 언론 노조들이 반발은 하는데 벌써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내가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네. 인터뷰 전화가. 근데 부정선거에 지금까지 하나도 관심 없었던 언론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증거가 뭐냐, 뭐 어떻게 밝혀야 되냐 이런 걸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나한테도. 아니 저놈들 너무 웃긴 게 극우 유튜버 출신 사장이 부정선거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비과학적 주장 믿냐고 하는데 아니 부정선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아니 누가 검증한지 팩트 체크하라 그랬지. 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팩트 체크 아니에요. 팩트 체크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아니 계엄사가 송관이 들어간 거를 부정선거 잡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자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언론사들은 그거 취재해야 될 거 아니야. 팩트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라는 건데 그걸 갖다가 못하게 막는 놈들이 지금 일본에서 팩트 체크 들어갔어요. 네. 저 공수처장 오동훈인가 저 사람도 고발해야 돼. 제일 중요해요. 저건 어디서 나와가지고 어디서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저건 지금 누구야? 헛소리를 삑삑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깝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저 공수처장부터 고발해야 그러니까. 돼. 공수처가 일단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말도 안 되게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설치고 있거든요. 이거 설치는 것 자체를 아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죄 수사권은 명백하게 경찰에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공수처나 검찰이 뭐 다른 사건에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는 건 이건 법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니 어지간하면 대법관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사안이 들어와야 심사한다고 하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건데 그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직권남용이에요. 나중에 나서 다 직권남용으로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보면은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연상하면서 이제 빨리 주워 먹기로 해서 이제 뜰라고 저러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은 달라요. 네. 일단 이거 봐요. 오마이뉴스도 지금 저런 기사가 나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쫀 거야. 쫄았어. 왜냐면 저렇게 하다가 이제 보니까 되치기 막 당한- 검찰이 저렇게 하니까 되치기 당할 거 처음에는 신나서 막 이랬는데 지금 뭐가 의심스럽냐면 좌파들이 보기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바해서 기소했다가 공소기각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공소하면 공소기각되거든요. 그렇지. 공소기각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오마이도 그렇고 좌파 언론들이 처음에 너무 이상하다. 검찰이 윤석열의 애완견이었는데 왜 갑자기 사냥개가 됐지? 이상하네? 했는데 열흘 지나서 보니까 좀 이상해. 제가 그동안은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내란 수사 이거 하면 나중에 무조건 공소기각된다라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까지 얘기하면 네, 이제 너무 하면 쟤네들이 대응할까봐. 근데 이제 이미 기사까지 났으니까 제가 그렇지만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그 조정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검찰이 경찰 수사권이 명백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면 공소기각하도록 돼 있어요. 공소기각하도록 돼 있어. 근데 검찰식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서 막 늘려가지고 수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못할 사건이 어디 있어? 그럼. 당연히 법원이 한계를 지어줘야죠. 이 사건에서 딱 그렇게 돼. 왜냐면 다른 무슨 연관 사건도 아니고 내란을 직권남용에다 붙여가지고 해. 그래서 저거를 네. 윤 대통령이 다 예상을 그 시나리오에 다 넣은 거 아닌가. 저것들 요렇게 해서 한 판에 그냥 언론까지도 손 다 본다.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게 네. 이런 식으로 공소기각도 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지금 저런 거 수를 다 봤어. 윤 지금 대통령. 어느 정도로 그 공소기가 그 검수안박법이 어느 정도로 꽉 조여놨냐면요. 검수안박하는 그 법안 자체가 검사가 왜 자기가 수사해가지고 자기가 기소하잖아요. 그럼 그냥 검사 이름만 쓰도록 되잖아요. 이것도 바뀌어서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공소장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따로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일에 어긋나면. 그걸 잘 모르고 어. 그걸 어긋나고 그냥 그 검사가 그냥 기소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가서 공소기각돼요. 야, 네. 민주당 이놈들이 지발등을 지발등을 지발등 지금 찍었네.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얘라, 이놈들. 이런 거 검수 안박 해놓은 거, 이런 것들 지금 다 저기 보시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권 굉장히 한정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저 검찰적법 4조에 검사의 직무에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권을 다 폐지해가지고 저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이제 제대로 정리됩니다. 네. 제대로 정리. 지들이 안 죽으려고 만든 검수안박 때문에 나중에 지금 검찰이 한 것들 지금 이 검찰이 많은 군인들을 구속을 해놨는데 법원이 영장은 내주셨을지 모르지만 기소한 순간 보석으로 풀고 나서 공소기각하면 그럼 뭐 어떡할 거야? 한마디로 공소기각돼 버리면 그냥 끝나요. 닭 쫓던 개 네. 지붕 쳐다보는 격 되는 거예요. 누피님, 이래친구님. 제가 이 얘기는 저런 기사가 나기 전까지는 미리 안 하려고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수사하다 다 공소기각될 텐데 경찰은 자기들은 모르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나니까 그냥 자기들은 원래 처음에는 자기들이 수사권이 있다고 하다가 영장 나오니까 그 말 안 하고 지금 공수처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안 돼. 자, 이게 증거인멸 경찰청장 공관을 또 압수수색해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경찰청장 공관을 아니 지금 압수수색하고. 우종수는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 이 넘버 원, 투를 다 날리려고 그래. 자기가 구속시키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경찰청장인 줄 알아. 그냥 그리고 전 난리야 지금. 네, 저거. 경찰청장인 줄 아는데 한동훈이 그랬잖아. 네, 우종수가 이러다가 날아갑니다. 그렇지. 이럴 때 처신 잘못하면 그냥 나중에 가면 우종수만 날아가요. 아니 한동훈이 그래서 날아간 거야. 한동훈이 가서 깝치다가 날아간 거죠. 깝치다가 날아간 거야. 저 불법 체포미 감금 혐의로 다 지금 고발됐잖아요. 고발됐잖아 저거 네. 고발됐잖아. 저거 나중에 불법 체포미 감금 하나만 갖고도 우종수 박세현 다 구속돼요. 우파 시민 자유대한 호국도 안 해서 벌써 고발했구나. 했네. 했고 네. 송호수님도 오늘 고발장 넣었어. 아까 연락 왔더라고. 그 여러 군데서 고발 들어가도 돼. 지금 다른 사건은 몰라도 공수처가 저 사건들은 확실하게 수사권이 있거든요. 불법 체포 감금에 대해서 우종수 박세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 공수처가 살려면 저 둘을 저걸 잡으면 돼. 저걸 잡으면 돼. 저걸 야 잡으면 돼. 공수처 야 그러지 말고 쟤네들만 잡으면 된다. 그게 니네들 할 일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처 너들. 이 한덕수 총리 대행 체제가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거부권도 거부권이지만 일단 여러 거부권은 무조건 행사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근데 그 깡단이 있을까? 나 근데 저 깡단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한동훈 옆에서 저 차렷 자세로 그 저 허수아비처럼 하던 그런 모습 보이면 큰일 나고요. 이재명하고 뭐 근데 이재명 협박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허수아비 모습으로 한동훈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저 뜸부기 작전 썼나? 네, 그냥 이렇게 뭐 같이 서라니까 쓰고 인사하면서 하고 그랬더니 한동훈이 날아가. 그럼 이재명 난리나? 저렇게 해서? 아니 야, 한덕수에 일단은 또 한덕수 총리가 지금 보니까 저 거부권은 무조건 행사해요. 해야 거부권 돼. 무조건 행사할 거고 내일 아마 행사를 할 거고. 또 저러고 있다가 한동훈이 날라갔잖아. 한동훈이 깝치게.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통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진 게 이번 탄핵 때문에 이 비례고 뭐고 지금 똘똘똘 뭉쳤잖아요. 그렇지. 지금 여기서 만일에 반대표 던졌다가는 진짜 그건 작살나고 이 거부권은 또 거부권에 대한 재표결을 하는데 그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날려버리면 되니까 모를 수도 없고. 한덕수 화이팅입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진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권성동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원내대표 및 권한대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탄핵 때 그 소추 단장을 했잖아요. 법사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진 분들이 구원 많아서 있지 원한 관계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그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아주 논리적으로 딱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바로 뭐 박찬대는 해야 된다. 뭐 그러고 있고 헌재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아주 명확하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권한대행 때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장관급을 임명 안 했대요. 네. 탄핵 당한 다음에 임명했다는 그러니까 거야. 권한 대행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어. 직무정지 시의 권한 대행이 있고 어. 거리 시의 권한 대행이 있는데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나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아예 거리가 된 거니까 그럴 때는 그때는 해도 되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한 2달 동안 할 수 있는 거지. 뭐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되니까 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시에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아무도 하면 안 못한다. 된다. 장관급 인사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장관급이에요. 네. 장관급 인사는 하면 안 된다고 황교안 대표 나도 못했다. 네. 안 했다. 그러니까 저 한덕수 당신도 못한다. 저거 이렇게 한번 딱 읽어드리면 황교안 총리가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황교안 권한 대행이. 아유 경험자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2017년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던 시절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 인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절대 안 일입니다. 된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3월 29일 대법원장 추천목에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권한대행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태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저렇게 왜 네. 황교안 대표가 나왔냐면 이놈들이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한덕수도 임명하라.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니다고 저거 딱 날짜 순으로 딱 저렇게 밝힌 거예요. 더군다나 또 그 뭐라고 떠드냐면 뭐 대통령분 임명이고 뭐고 어쩌고 극단 소리도 또 하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대법원장 추천인 이선혜를 임명한 거다. 이놈들 가짜 뉴스에 뭐 놀아나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당시 기사를 확인해 보면 이정미 후임 이선혜를 인사청문회하고 경과보고서 해가지고 3월 말에서야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31일 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타임해서 8명이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3월 10일 날 할 때 8명으로 결정했어요. 8명으로. 8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다. 15일 8인 체제로. 나는 그때 또 그 꼴불견인 게 그 네. 그룹부 말고 그 나온 거 누구야? 그 헌재 이정미. 네. 야 그런 생쇼를 하냐? 네. 그 그룹부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까는 거지. 저 머리에 머리 그룹 말고 저거 저런 생쇼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왜 머리 하는데 2시간 걸린다 이러면서 막 비판들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룹부 말다 나오는 걸로 저렇게 아주 야 저런 저 그러면서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말이야. 저 이정미. 아니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때 황교안 대표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추미애부터 시작해서 우원식, 뭐 박범계, 뭐 박주민까지 전부 다 우리 내쳤어요. 보수의 그 전사 네. 보수의 추미애가 전사.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대다수의 학설이라고 주장했어요. 대다수 보수의 헌법학자들의. 전사라니까. 네. 보수의 고모예요. 그러니까 저거 내밀면 돼요. 박범계 보수의 삼촌. 아니 네.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다 법무부 장관을 했던 박범계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사항으로 부상했기에 더 아이고. 그렇다. 아이고. 아니 이미 탄핵이 소추돼서 탄핵이 심리되고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관을 추가한다?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보수의 전사들, 네. 예, 보수의 삼촌 박범계, 보수의 고모 추미애. 우원식은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당시 원내대표는 우원식이었는데 우원식은 뭐 그런 식으로 임명하려고 해도 국회 통과 못한다. 국회에서 통과 절대 안 시켜주겠다. 저 난리쳤어요. 그러니까. 박주민이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래. 민주주의 훼손이래잖아, 임마. 너들이 그런 거 아니야. 권한대행은 국가원수 지위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결정적일 때 추미애가 한 방씩 해줘. 나라를 살려요. 저 의인이야. 추미애가.
그러니까 여러 번 살렸어. 민주당이 해놓은 것 때문에 지금 다 아무것도 아, 안 되는 거예요. 검수완박도 그렇고.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야. 네, 민정민. 민정민. 네, 민주당의 민정민이야. 적은 민주당의 적은 추미애 박범계야. 나 미치겠다. 추미애 화이팅. 헌재가 잘해주고 있어. 지금 6인 체제로 심리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네, 그리고 지금 헌재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오늘 최재 감사원장도 그렇고 직무 정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냈거든요. 그렇지. 직무 정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어. 헌재가 만일에 이걸 가처분을 인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가처분 내야 돼. 그렇지. 직무 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내야 돼요. 6인 체제로 심리 가능하고 가능하다. 저 가처분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데 최재 감사원장이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그게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그럼 이제 윤 대통령도 직무정지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하는데 해야지. 윤 대통령도. 저 둘이 가처분했는데 저 가처분 어떻게 되나 보고 저거 가처분 받아지면 그래 해야지. 네, 윤 대통령도 내면 돼요. 해야지. 그러면 사실 가처분만 풀리면 아무 상관.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니 뭐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네. 아무 의미 없는. 의미 없는 거야. 이창수 중앙지검장. 저 가처분이 이제 직무정지를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인데 저 가처분을 다 낸 거예요.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분위기가 슬슬 오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응. 4월 19일에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퇴임하거든요. 그럼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퇴임하면 아예 헌재에서 판결을 못해. 4명 남아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텨주면 돼. 네, 한덕수 총리가 그때까지 계속 그냥 버텨주면 임명 안 돼. 하고 네, 버티면 돼요. 네, 임명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임명하면 큰일 납니다. 네, 지금 딱 4개월 남아 있는데 4개월 네. 버틸 수. 아니 원래 있겠지? 헌재 재판이 180일 동안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때는 60일 90일로 짧게 했잖아요. 그 2건 빼놓고 나머지 모든 탄핵 사건들은 6개월 안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민주당이 하도 탄핵을 많이 해가지고 탄핵 사건 걸려 있는 게 무지 많은데 심지어는 그 51조에 의해서 탄핵 정지돼 있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준성 같은 경우는 그 이쪽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헌재 탄핵은 정지해야 된다 그래서 정지해놨어. 지금 1년째 정지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건 기각된 것도 8개월 뭐 이렇지 6개월 안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강행 규정이라고 말을 못해. 헌재 스스로가 여태까지 다 탄핵을 넘겨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네. 저 양반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거 유리하지 않나? 좀 안심되지 않나? 그걸 뭐 사실은 그런데 지금 헌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받을까봐 아니다. 뭐 주심은 그냥 주심일 뿐이다. 네, 뭐라고 하는데 원래 주심이라는 거 하는 일이 뭐냐면요. 판결문 쓰는 게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주된 메인 판결문을 주심이 쓰고요. 그걸 다른 판사 물론 헌재는 같이 판결하니까 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고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 정도지.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심지어 3명 있는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이 있고 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나머지 1명은 아예 관여도 안 그 재판에 둘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심이 엄청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리고 헌재 같은 경우는 소장이 재판을 진행하고 나머지 재판관들 중에서 주심이기 때문에 소장과 주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슨 사건이든. 예. 그만큼 주심이 중요한데 지금 주심 가지고 뭐 오해할까봐 주심은 그냥 별게 아니다 뭐라고 하는데 주심 재판관에 속해 있는 헌법 연구관들이 판결문을 써요. 주심이 좌파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심은 된다. 네. 그럼 우리가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 아닌 됩니다. 거보다는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네,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안심할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훨씬 난 거죠. 6명 중에서. 헌재 사무처장은 나와가지고 무슨 뭐 황교안 때 사례 있다고 하는데 황교안 때 사례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중에는 임명한 적이 없다. 탄핵 중에는 임명한 적이 없고 거리 시에만 임명했다. 네, 거리 시에만 임명했다. 3월 10일 탄핵 끝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탄핵이 시작됐기 때문에 탄핵 심리 중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헌재 사무처장이 말도 안 되게 엉뚱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네. 자, 이재명 사건 위증교사도 지금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이 됐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네, 위증까지. 왜냐면 그 공직선거법 2심은 상당히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2월 15일은 몰라도 2월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2월 안에 나왔을 때 그래도 이재명은 나가겠다고 설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3월 중에 위증교사가 빵 터져. 그러면 결정타가 민주당도 미치지 않은 이상 이재명을 손절하지. 그럼.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한다는 건 대법원한테 자기 당
대선 후보의 목숨을 맡겨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그럼 대법원을 자기들이 어떻게 믿고? 어. 어떻게 믿고?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을. 그렇지. 대법원이 그냥 안면 깔고 그냥 조국처럼 그냥 선고해버리면 그냥 그럼 나가는 끝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만일에 대선 기간 중에 선고해버리면 대선 기간 중에 선고해버리면 대선 후보도 못 내요. 바꾸지도 못해. 그렇지, 바꾸지. 바꾸지도 못해. 그럼 진짜 최악의 수가 돼. 네, 최악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민주당이 슬슬 하기 시작할 거다. 그게 이제 위증교사에서 네. 뭔가 나오면은 더 세게 이제 몰아붙일 거다. 이렇게 보는. 지금 주진우는 한동훈 딸랑거리고 다녔던 거를 반성하고 이재명 위증교사 저거 재판하는 거 탄원서내고 법률 자문위원장으로서 저런 거나 했어야지. 왜 왜 한동훈한테 수첩을 떨었어? 왜 한동훈한테 부역하고 따라다니고 이제 딸랑거리고 와서 저지를 진짜 저거 떨라. 이제는 좀 당이 하루 만에 그냥 정상화가 돼 버렸어요. 어. 완전히 그냥 제대로 이제 일하는 거 아니 뭐. 박종훈이 이제 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또. 박정훈이는 쟤는 이제 자기 한번 저렇게 한번 깠으면 저게 초선 의원으로서 호기롭게 지르는 거지만 쟤는 다음에 공천 못 받아요. 네. 끝난 거지. 네, 끝난 거예요. 박종훈이. 네? 1년 만에 그냥 자기 정치 생명 끄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기 지역구에서 김종혁이는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한동훈 빨면서 주접을 떨대. 야, 나 그것들 보면 진짜. 김종혁이부터 방송에 이제 그만 나가도록 이제 김 쪽에서 홍보 쪽에서 그런 거 다 조율하거든요. 조율하지. 다 쫓아내야 돼. 네. 아니 지금 왜냐면 지금 여론을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면 안 되니까 네. 권성동이가 지금 그런 것부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 돼. 당무감사해야죠. 당원 게시판. 그런 거 다 친한 게 저 주접던 애들 출당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다 주접. 아니 김종혁은 뭐 사실 제명해야 돼. 제명. 제명해야 돼. 네. 출당시켜야 돼. 그 지금 뭐 김종은 이제 최고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직 그 고양병위원장인가 그렇거든요. 그것도 박탈시켜 버려야 돼.